25냥은 머니터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화 체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주로 중앙은행의 역할, 그 다음에 통화 공급, 뭐 통화 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화 수요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을 텐데요. 통화 공급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인플레이션. 먼저 이제 머니가 무엇인지 화폐 혹은 통화 뭐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그때 이제 통화라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이제 화폐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정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통화라고 번역을 하고 또 저런 컨텍스트에서는 화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대체적으로 money라고 하면 뭐 통화, 화폐 두 가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번역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 통화 공급, 뭐 화폐 공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화폐량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중앙은행이 뭐 관리하는 것이 통화량이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화폐량을 관리한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화폐라고 번역을 하고 어떨 때 통화라고 번역을 하는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과 물가, 그 다음에 GDP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텐데, 퀀터티 티오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화폐 수량 이론이란 뜻인데요. 이런 경우에 또 통화 수량 이론이라고 번역하진 않아요. 화폐 수량 이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말로 타이핑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여기 뭐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킵할 것이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 교재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교과서니까 미국 중앙은행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고 이제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또 살펴봐야 되니까 대체로 뭐 페더럴 리저브 뱅크라고 이제 연방 지급 준비 은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연준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연방 준비 은행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고 뭐 그냥 줄여서 FRB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RB 혹은 뭐 연준 연방준비은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체로 한국은행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과 대체로 역할이 비슷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 어, 그러한 차이점들은 또 그때 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섹션 마지막에서는 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든가 통화 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어떠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일종의 뭐랄까요 플러밍 뭐 배관이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메커니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뭐 이런 뭐 자세한 자세한 그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머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머니는 우리가 화폐, 뭐 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거시경제학에서 그 경제학 원론의 거시 파트죠.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뭐 화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뭐 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머니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떤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자산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거래, 어떤 트랜잭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고받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자산이다, 에셋이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경제 전체의 GDP가 글로벌 GDP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뭐 80조 달러 정도 됩니다. 80조 달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한 10경쯤 되나요? 조 다음이 경인가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어떤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화폐 혹은 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제 수단,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화폐잖아요. 돈.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돈의 역할이 사실 결제 수단인가 혹은 뭐 지급 수단인가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가지 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의 기능은 functions of money인데요. 자, 화폐의 기능. 이 경우에 또 통화라고 번역은 잘 안 해요. 화폐의 기능. 화폐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제 medium of exchange라고 하고요.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두 번째는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저장. 세 번째는 회계의 단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상대 가격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다,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의 단위가 더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요. 세 가지. 화폐는 이제 교환의 매개 수단, medium of exchang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고, 세 번째는 이제 회계의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교환의 매개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사실 화폐,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매우 뭐랄까요? 거래를 이루는 굉장히 좋은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페퍼로니 피자를 사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10달러짜리 페퍼로니 피자를 사고 싶다고 하면 10달러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네. 거래를 이루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뭐 피자를 10개의 바나나라든가 혹은 뭐 100개의 바나나라든가 혹은 뭐 100개의 사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100개의 바나나 혹은 100개의 사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페퍼로니 피자를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우리가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화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저장 수단이 두 번째 기능인데, 실제로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화폐 자체가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오늘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내일까지 기다린 다음에 내일 그 10,000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가치가 저장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1년 뒤에 뭐 10,000원을 쓸 수도 있고, 굳이 은행에 뭐 맡겨놓지 않고요. 집안에 뭐 10,000원짜리 한 장을 놔두고 뭐 일주일 뒤에 쓸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쓸 수도 있고 1년 뒤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목요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요일에 1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받았습니다. 자, 그건 그 금요일에도 사실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거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사실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없어진다면 내일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나한테 있다면 지금 당장 10,000원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피자 가게에 가서 이제 10달러짜리 피자를 제가 사 먹고 싶어요. 자, 만일 1년 뒤에 혹은 내일 그 10달러짜리 지폐를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피자 가게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제가 주는 10달러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기초로 해서 화폐의 어떤 가치가 일종의 이제 신뢰죠.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화폐는 그러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청바지 한 벌의 가격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렇게 표현하죠. 뭐 예를 들면 5만 원 이렇게 바지 한 벌을 가격을 표시합니다. 너무 비싼가요? 비싼 바지가 많던데. 예를 들면 1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제 회계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청바지 하나에 뭐 달걀 200개 혹은 뭐 바나나 100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
10만 원